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3세, 결혼 40년 차 주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니 손이 떨리네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남편 은퇴해서 좋겠다, 이제 둘이 여행도 다니고 좋겠네 이런 말만 들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3년 전 남편이 은퇴했어요. 대기업 임원까지 했던 남편이었죠.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지옥이 시작됐다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남편 은퇴하고 나서 더 힘들어진 분 계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전날 밤. 여보, 내일부터 매일 같이 있을 수 있겠네. 좋지?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그러게요, 좋네요. 근데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40년 동안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들어오던 남편이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다고요? 친구 정순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남편 은퇴하면 정말 힘들어. 각오해. 그때는 설마 그렇게까지야 했는데. 은퇴 첫날 아침. 다음날 아침 6시,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남편 출근 준비시킬 필요는 없지만 40년 습관이라 그냥 일어나더라고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7시쯤 남편이 내려왔어요. 여보, 나 나왔어. 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어요. 아침 뉴스를 보더라고요. 여보, 아침밥 언제 먹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 출근 안 하니까 천천히 해도 돼. 근데 배고픈데? 저는 부엌에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천천히 하래놓고 배고프다니. 아침을 차려놨어요.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 신문을 봤어요. 예전에는 신문 볼 시간도 없이 허겁지겁 먹고 나갔는데 이제는 천천히 씹으면서 신문을 보는 거예요.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빨래를 돌렸죠. 오전 10시쯤 제가 거실을 청소하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청소는 왜 이렇게 해? 구석구석 안 닦이잖아. 네. 봐봐, 여기. 먼지 그대로 있어. 4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청소하는지 관심도 없던 남편이 갑자기 청소 감독관이 된 거예요. 제가 다시 할게요. 응, 제대로 해. 나 집에 있으니까 앞으로 더 깨끗하게 해야지. 저는 그때 기분이 이상했어요. 뭐랄까, 감시받는 느낌? 점심때가 됐어요. 여보, 점심 뭐 먹어? 냉장고에 있는 거 대충 볶아드릴까요? 대충? 나 은퇴했다고 대충 먹으라는 거야? 아, 아니에요. 제대로 해드릴게요. 점심을 차려드렸어요. 남편은 먹으면서 또 말했어요. 이 나물 간이 좀 센데? 그래요? 응. 앞으로 간 좀 싱겁게 해줘. 나 이제 건강관리해야 하잖아. 저는 40년 동안 똑같은 간으로 요리했는데 갑자기 싱겁게 하래요. 오후 2시, 저는 드라마를 보려고 TV를 켰어요. 40년 동안 이 시간이 제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왔어요. 여보, 나도 같이 봐도 돼? 네. 남편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5분마다 물었어요. 저 사람은 누구야? 왜 저렇게 해? 아, 이해가 안 되네. 드라마가 왜 이렇게 비현실적이야? 저는 결국 드라마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여보, 나 잠깐 마트 다녀올게요. 그래? 나도 갈까? 아니에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래도 같이 가면 심심하지 않잖아. 나 요즘 할 일도 없고. 결국 남편이 따라왔어요. 마트에서도 계속 물어봤어요. 이거 왜 사? 저거는 비싸지 않아? 여보, 계획적으로 사야지. 충동 구매하면 안 돼. 저는 마트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저는 지쳐서 방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 첫날인데 어땠어? 좋았지? 네. 나는 참 좋더라. 이제 집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고, 여보 하는 것도 보고. 좋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가서 혼자 한숨을 쉬었어요. 앞으로 매일 이러는 건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이 똑같았어요. 아침 준비하고 점심 준비하고 저녁 준비하고 그 사이사이 남편의 간섭과 질문들.
여보, 이거 왜 이렇게 해? 여보, 저거 좀 해줘. 여보, 심심한데 어디 갈까? 저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친구 영자한테 전화했어요. 영자야, 나 죽겠어. 왜? 무슨 일이야? 남편이. 너무 힘들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남편 은퇴하면 지옥이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참아. 뭐 어떻게? 이혼할 거야? 이혼.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한 달쯤 지나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들 남편 은퇴한 친구들이었죠. 너희들은 어때? 남편 은퇴하고 나서. 친구 정순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 미치겠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친구 명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심지어 우리 남편은 내가 친구 만나는 것도 싫어해. 자기 혼자 심심하다고. 친구 영희는 더 심했어요. 우리 남편은 내가 뭐 하나라도 버리면 난리야. 이거 왜 버려? 하면서. 40년 동안 쓰레기 한 번 안 버리던 사람이. 우리는 다들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2달쯤 지나니까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웃음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웃질 않아요. 거울을 보면 인상이 굳어 있어요. 예전에는 노래도 흥얼거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조용해요. 딸아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왜 그래? 우울해 보여. 아니야, 괜찮아. 아빠는 잘 지내시고. 응, 잘 지내지. 딸한테는 말 못했어요. 아빠가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엄마가 미칠 것 같다고. 3달쯤 됐을 때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아침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부엌에 들어왔어요. 여보, 국이 왜 이렇게 식었어? 지금 데우고 있어요. 아, 그럼 미리 데워놔야지. 내가 먹으려면 뜨거워야 하잖아. 그 순간 폭발할 것 같았어요. 근데 참았어요. 아침을 먹고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 전 집안일 해야 해요. 집안일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 나랑 산책 가자. 싫어요. 제가 처음으로 거절한 거예요.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피곤해요. 남편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혼자 나갔어요. 그날 오후 영자가 우리 집에 왔어요. 남편은? 산책 나갔어. 다행이다. 너 얼굴 왜 이래? 완전 죽어 있잖아. 저는 영자한테 털어놨어요. 3달 동안 겪은 모든 일들을요. 영자가 말했어요. 너 이러다 진짜 병 걸려. 말을 해야지. 뭐라고 말해? 있는 그대로. 당신 때문에 힘들다고.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인 거야. 40년 동안 참기만 했으니까. 이제는 말해야 해. 근데 남편이 상처받으면 어떡해? 너는 상처 안 받아? 내가 매일 죽어가는데? 영자 말이 맞았어요. 저는 매일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요즘 제가 좀 힘들어요. 왜? 어디 아파? 아픈 게 아니라 당신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제가 좀 숨이 막혀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내가 집에 있는 게 싫다고? 싫다는 게 아니라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소리야? 우리 40년을 같이 살았잖아. 이제 늙었는데 같이 있어야지. 하지만은 무슨, 나 은퇴했다고 집에서도 쫓아내려는 거야? 대화가 안 됐어요. 남편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요즘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차갑게 대한다고 하시던데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아들한테 저를 나쁘게 말한 거예요. 며느리야, 어머니도 힘들어. 이해해줘. 네, 근데 어머니도 아버님 입장 좀 생각해주세요. 평생 일하다가 은퇴하셔서 허전하실 텐데요. 전화를 끊고 저는 울었어요.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김 선생님 부인 남편한테 너무 차갑대. 은퇴한 남편을 집에서 내쫓으려 한대. 동네 할머니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비난하는 눈빛으로요. 남편이 평생 돈 벌어와서 잘 살게 해줬으면 은퇴하고 나서는 잘해줘야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계속 참고 산다. 남편한테 확실하게 말한다. 따로 산다 별거나 이혼. 계속 참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확실하게 말하면 남편과의 관계가 깨질 것 같았어요. 따로 살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따로 산다고?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말하기로요. 확실하게요.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또, 무슨 얘기를 또 해?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첫째, 제가 드라마 볼 때는 옆에서 말 걸지 말아주세요. 둘째, 제가 친구 만날 때 따라오지 말아주세요. 셋째, 잠깐.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나한테 규칙을 만들어주는 거야? 규칙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자는 거예요. 존중? 40년 동안 내가 너 존중 안 했어? 내가 돈 벌어와서 집 사주고 애들 대학 보내주고 그게 존중 아니야? 그건 감사해요. 근데 저도 40년 동안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 했어요. 우리 동등한 거예요. 동등? 남편이 비웃었어요. 집안일이 돈 버는 거랑 같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대화는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제가 드라마 볼 때 옆에 와서 말을 걸었고 제가 친구 만나러 가면 따라왔어요. 여보, 나도 심심한데 같이 가면 안 돼? 친구들끼리 만나는 건데. 내가 가면 안 돼. 나는 너희 친구 남편들이랑 얘기하면 되잖아. 결국 남편이 따라왔어요. 친구들은 불편해했어요. 나중에 영자가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한데 다음부터는 남편 안 데리고 와. 우리끼리 얘기하고 싶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친구들한테도 미안하고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왔어요. 엄마, 아빠가 요즘 많이 우울해하시는데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엄마한테 차가운 대접 받는다고 하시던데요. 아들아, 엄마 얘기도 좀 들어봐.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래도 아빠가 평생 일하다가 은퇴하셨잖아요. 좀 이해해주세요. 엄마도 평생 일했어. 집안일이 일 아니냐? 그건 그렇지만 아들도 남편 편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90세가 넘으신 시어머니요. 며느리, 우리 아들 좀 잘해줘. 어머님, 내가 들으니까 내가 아들을 너무 차갑게 대한다며? 아들이 평생 돈 벌어왔는데 은퇴했다고 푸대접하면 되니? 어머님, 제 얘기도 좀. 됐어. 며느리가 참아야지. 그게 여자야. 전화를 끊고 저는 무너졌어요. 90세 시어머니도 60대 아들도 30대 손자도 다 똑같았어요. 반복되는 일상. 그렇게 4개월, 5개월, 6개월이 지났어요.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아침 여보, 밥 언제 먹어? 여보, 신문 어디 있어? 여보, 리모컨 어디 갔어? 오전 여보, 청소 왜 이렇게 해? 여보, 심심한데 뭐 할까? 여보, 나 좀 봐봐. 점심 여보, 점심 뭐 먹어? 어제 먹은 거 또 먹어? 여보, 반찬 없어? 오후 여보, 드라마 같이 봐도 돼? 여보, 나 좀 심심해. 여보, 산책 갈까? 저녁 여보, 저녁은? 여보, 이거 맛이 이상한데? 여보, 내일은 뭐 먹어? 하루 종일 여보 소리만 100번은 듣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응. 그래. 알았어. 이것만 반복했어요. 남편은 불만스러워했어요. 요즘 너 왜 이래? 말도 없고. 내가 뭘 잘못했어? 말을 해야 알지. 저는 말했어요. 100번도 넘게 말했어요. 근데 당신은 안 들었잖아요. 언제 100번이나 했어? 당신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6개월쯤 됐을 때 저는 병원에 갔어요. 선생님, 요즘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네. 혈압도 높아졌네요.
우울증 검사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검사 결과 우울증 초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악화될 수 있어요. 그게 제 남편인데 어떻게 제거해요? 친구들을 만났을 때 다들 비슷했어요. 정순이는 남편 때문에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어요. 명자는 남편과 매일 싸운다고 했어요. 영희는 최근에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대요.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영희야, 별거 하니까 어때? 솔직히, 천국이야.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 주변 사람들은 뭐래? 처음엔 난리였지. 근데 이제 내 인생이 더 중요해. 남들 시선 신경 안 써. 영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은퇴 8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 머리도 아프고 몸도 으슬으슬했어요. 여보, 나 좀 아픈 것 같아요. 오늘은 죽 끓여 드릴게요. 죽? 나 죽 싫어하잖아. 밥 해줘. 근데 제가 아파서. 아프면 약 먹고 쉬면 되지. 밥은 해놔야 내가 먹지. 저는 힘들게 일어나서 밥을 했어요. 설거지도 했어요. 그리고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오전 11시쯤 남편이 와서 말했어요. 여보, 점심 뭐 먹어? 아까 아침 먹었잖아요. 그게 벌써 3시간 전인데? 배고파. 점심 준비해줘. 제가 지금 아픈데요. 감기 가지고 뭘 그래. 나 젊었을 때는 아파도 회사 갔어. 넌 집에 있으면서 밥도 못해? 그 말에 뭔가 끊어졌어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왜? 나 집에 있으면서 밥도 못하냐고요? 그래. 사실이잖아. 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뭐 그렇게 힘들어? 그 순간 저는 폭발했어요. 40년의 폭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뭐가 힘드냐고요? 저는 일어섰어요. 감기로 몸이 아픈 것도 잊었어요. 내가 40년 동안 뭐 했는지 알아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당신 아침 차려주고 도시락 싸주고 출근 챙겨주고 애들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당신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건 애들 아플 때 병원 데리고 가고 학교 상담 가고 학원 보내고 숙제 봐주고 전부 다 내가 했어요. 당신은 돈만 벌어오면 됐지만 나는 24시간 내내 일했어요.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40년 동안 진정만 했어요. 당신 부모님 모시고 명절마다 시댁 가서 일하고 제사 지내고 당신 형제들 챙기고 내 친정은 한 번도 제대로 못 갔어요.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당신 은퇴하고 나서는요. 8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하루 종일 당신 눈치 보면서 밥 차려주고 심심하다고 하면 놀아주고 당신 감독 아래 청소하고 빨래하고 나는 그냥 집에 있었다고요? 아니에요. 당신은 내 인생을 감옥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알아요? 당신이 매일 여보 소리 몇 번 하는지. 하루에 100번도 넘게 불러요. 여보 밥, 여보 물, 여보 리모컨, 여보 이거, 여보 저거. 나는 당신 하녀예요? 그건 아니잖아. 당신은 40년 동안 한 번도 내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항상 여보였어요. 나한테 이름이 있어요. 김순희. 나는 김순희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당신이 은퇴하고 나서 알아요? 내가 병원 갔어요. 우울증 검사 받았어요. 40년 살면서 한 번도 우울한 적 없었는데 당신 은퇴하고 8개월 만에 우울증 걸렸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요. 당신은 40년 동안 회사에서 일했다고요? 나도 40년 동안 일했어요. 주말도 없이 휴가도 없이 월급도 없이. 근데 당신은 은퇴했잖아요. 나는 언제 은퇴해요?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말했어요.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이혼이요. 40년 살았지만 이제는 못 살겠어요. 여보, 진정하고 얘기하자. 이혼은 무슨? 진정한 거예요, 이게. 8개월 동안 생각했어요. 이제 결심했어요.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제발. 우리 40년을 어떻게 해? 애들은? 손주들은? 애들은 다 컸어요. 손주들은 며느리가 키워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 거예요. 팔을 뿌리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잠갔어요. 방 안에서 저는 떨고 있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처음으로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동시에 후련했어요.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문 열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싫어요. 이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보, 가세요. 남편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거실로 갔어요. 저는 가방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집을 나서며 1시간 후 저는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요. 나 나갈게요. 어디 가는데? 영자네 집. 거기서 며칠 있을 거예요. 여보, 제발 가지 마. 우리 얘기 좀. 당신 1달 시간 줄게요. 1달 동안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 만약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나는 진짜 이혼할 거예요. 여보. 그리고요, 1달 동안 당신 혼자 살아봐요. 밥도 혼자 하고, 빨래도 혼자 하고, 청소도 혼자 해봐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고요. 차를 몰고 가면서 눈물이 났어요. 40년을 같이 산 사람을 두고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동시에 제 안에서 뭔가가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나도 인간이구나. 나도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원하는 게 있구나.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영자네 집에 도착했어요. 어머, 순이야. 무슨 일이야? 저는 영자한테 전부 얘기했어요. 영자는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잘했어. 진짜 잘했어. 근데 이혼까지는 진짜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남편이 변했으면 좋겠어. 1달이면 알 수 있을 거야. 사람은 잘 안 변하지만 혼자 살아보면 깨닫는 게 있거든. 그날 밤 저는 영자네 집에서 잤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없이 자는 밤이었어요. 놀랍게도 잘 잤어요. 일주일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좀 힘들어. 밥을 해 먹으려고 했는데 쌀을 어떻게 씻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김치는 어디 있어? 저는 말했어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요즘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40년 동안 그렇게 혼자 다 알아서 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며느리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집에 좀 들어가세요. 며느리야, 미안한데 나도 쉬어야겠어. 4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으니까. 하지만, 그리고 며느리, 하나만 물어볼게. 너희 남편이 은퇴하면 너도 하루 종일 남편 시중 들면서 살 거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2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지금 세탁기 앞인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설명서 보세요. 설명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서랍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여보, 저도 바빠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영자가 웃었어요. 속이 다 시원하다. 40년 만에 당해보는 거네. 근데 좀 미안하기도 해. 미안해하지 마. 배워야 돼.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3주일째 되던 날 아들이 영자네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알아요? 알아. 근데 엄마도 40년 동안 힘들었어. 엄마는 집에서 쉬었잖아요. 그 말에 저는 폭발할 뻔했지만 참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아들아, 너 결혼했지?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거 봤지? 네. 그게 쉬는 거 같아? 아니요. 그래. 그게 일이야. 엄마가 40년 동안 한 게 일이야. 근데 아무도 인정 안 해줬어. 급료도 없고 휴가도 없고 은퇴도 없는 일. 아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집에 돌아갈 수도 있어.
근데 그러려면 아빠가 변해야 해. 엄마를 사람으로 대해줘야 해. 한 달이 되던 날 남편이 편지를 보냈어요. 이메일이 아니라 손편지로요. 여보에게 40년 만에 처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한 달 동안 혼자 살아봤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밥 한 끼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더군요. 당신이 40년 동안 이걸 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 만에 손이 다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나는 당신한테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은퇴했지만 당신은 집에서 은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주세요. 나 혼자는 못 살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봅시다. 둘이서 동등하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40년 전에도 지금도. 마이너스 당신의 남편 올림. 편지를 읽고 저는 울었어요. 다음 날 저는 집으로 갔어요. 남편이 문을 열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제가 없는 한 달 동안 고생한 게 보였어요. 들어와. 집안은 엉망이었어요.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가 널려 있고. 미안해. 정리 못했어. 괜찮아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여보, 아니. 순희 씨.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편지 잘 읽었어요. 진심이야. 나 정말 반성했어. 한 달 동안 혼자 살아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 앞으로는 집안일 같이 할게. 아니, 내가 더 많이 할게. 그리고 당신 시간도 존중할게. 당신이 친구 만나거나 하고 싶은 거 할 때 방해하지 않을게. 정말이요? 응. 약속해. 그날 우리는 앉아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규칙. 집안일은 반씩 나눈다. 월수금 남편이 아침 준비, 아내가 저녁 준비. 화목토 아내가 아침 준비, 남편이 저녁 준비. 일요일 외식하거나 함께 요리. 각자의 시간을 존중한다. 아내의 드라마 시간 오후 2시에서 4시 방해 금지. 남편의 TV 시간 오후 4시에서 6시. 각자 친구 만날 때 따라가지 않기.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한다. 매주 금요일 저녁 둘이서만 외출. 서로를 이름으로 부른다. 여보 대신 순희 씨, 영수 씨. 감사 표현하기. 상대방이 뭔가 해주면 반드시 고맙습니다 말하기. 새로운 규칙으로 산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남편은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깨뜨리기도 하고 빨래를 잘못 돌려서 옷을 망치기도 했어요. 근데 점점 나아졌어요. 이제 남편은 제법 요리도 하고 청소도 잘해요. 그리고 제가 드라마 볼 때는 정말로 방해하지 않아요. 자기 방에 가서 책을 읽거나 산책을 나가요. 저도 변했어요. 남편이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잘했을 때는 칭찬해줘요. 영수 씨, 오늘 청소 정말 잘했네요. 순희 씨, 오늘 저녁 진짜 맛있었어. 이런 대화가 오가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는 데이트를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40년 동안 데이트를 안 해봐서요. 근데 이제는 너무 좋아요. 지난주에는 영화를 봤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이번 주에는 미술관에 갔어요. 남편이 그림 앞에서 제 의견을 물었어요. 순희 씨는 이 그림 어떻게 생각해? 예전 같으면 제 의견 따위는 관심도 없었을 텐데요.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놀러 왔어요. 며느리가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설거지를 하세요? 응. 이제 같이 해. 대박. 우리 남편도 좀 배워야 하는데.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아빠. 완전 달라지셨어요. 뭔가 행복해 보여요. 그래? 엄마가 이제 행복해. 친구들을 만났을 때 다들 부러워했어요. 너희 남편 대박이다.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 폭발했어. 4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도 폭발해야 하나? 응. 참지만 말고. 말을 해야 돼. 확실하게.
정순이가 말했어요. 나도 용기 내볼래. 너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수채화 그림이에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거예요. 남편이 물었어요. 순희 씨, 수업 언제 가? 화요일이랑 목요일 오후 2시요. 그럼 그날은 내가 저녁 준비할게. 걱정 말고 다녀와. 고마워요, 영수 씨. 남편도 취미가 생겼어요. 등산이에요. 순희 씨도 같이 갈래? 전 그림 그릴게요. 영수 씨는 등산하고 오세요. 그래. 그럼 다녀올게. 서로의 취미를 존중해주는 거예요. 은퇴 1년 후 우리는 여행을 갔어요. 부산으로요. 호텔 발코니에서 바다를 보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순희 씨, 고마워. 뭐가요? 1년 전에 집을 나가줘서. 그 덕분에 내가 정신을 차렸어. 안 그랬으면 우리 이혼했을 거야. 저도 고마워요. 변해줘서. 우리 앞으로 20년, 30년 더 잘 살아보자. 그래요. 이제 우리 인생이에요. 남은 인생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사랑해, 순희 씨. 나도 사랑해요, 영수 씨. 40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본 말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행복해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옛날 습관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서로 말해요. 영수 씨, 지금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남편이 미안. 내가 또 그랬네 하면서 고쳐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지금 저와 같은 상황이신 분 계신가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지 마세요. 40년, 50년 참아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말을 해야 해요. 확실하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무서웠어요. 40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이혼하자고 말하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 용기가 우리를 살렸어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60대도 70대도 인생이에요. 남은 인생, 남편 시중만 들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변화는 가능해요. 제 남편처럼 완전히 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해요. 혼자 사는 것도 선택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늦은 건 없어요. 6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저를 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